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116회 실무시험을 해볼게요. 회사 이름은 태림상사,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도소맵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네요. 자, 큰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및 전기분 재무제표. 자, 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메뉴가 나왔어요. 거래처 등록은 뭐 간단하죠. 자, 프로그램 열어볼까요? 프로그램 여시면 기초정보관리에 거래처 등록이 있죠. 클릭. 자, 거래처 등록을 보시면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죠.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은 은행, 신용카드는 그쵸, 말 그대로 신용카드 거래처를 넣는 곳이에요. 자, 1번 문제 일반 거래처죠. 그래서 일반 거래처 클릭하면 맨 아래쪽에 코드부터 쓰게 돼 있어요. 자, 05000 주 대신전자. 자, 유형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은 1번이죠. 그럼 숫자를 누르는 게 제일 편해요. 1번 매출. 이렇게. 그러면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8-81-13579 이렇게. 자, 대표 제명 보면 김영일, 업태 제조, 종목 전자제품이네요. 자, 주소는 항상 우편번호 생략이죠.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56 정왕동. 자, 엔터 해서 여기까지 하시면 거래처 등록이 끝난 거예요. 자, 다 했으니까 ESC 누르시고, 자, 2번 문제 볼게요. 태림 상사의 기초 채권 및 채무, 거래처별 초기화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거래처별 초기화. 만약에 거래처별 초기화라는 말이 없어도 채권 채무 나오면 큰 문제 1번에서 거래처별 초기화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거래처별 초기화는 전기분 재무제표 맨 끝에서 두 번째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월. 자, 일단 외상매출금 클릭. 외상매출금 오른쪽 맞춰주면 되겠죠. 동명상사가 자 600이에요. 500이 아니라 600. 그럼 이 상태에서 6뿔뿔 엔터 하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어요. 자, 다음 받으럼 클릭하고, 그렇죠? 지금 대차 차익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남부가 100만원이요. 1뿔뿔 엔터. 그럼 대차 차익 없어졌고. 자, 지급원 클릭. 지급원. 오른쪽에 동서를 써야 돼. 그죠? 동서. 없을 때 뭐 누른다? F2. 동서. 엔터. 금액은 150. 자, 그럼 대차 차익도 없어졌고 다 잘 됐죠. 자, ESC 3번 문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해당 오류사항과 관련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 또는 삭제하래요. 자, 박스를 보시면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350만원이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로 반영되었다. 자, 맞는 거는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게 맞는 거죠. 그쵸? 자,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일단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 공장이니까 어디 써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 그쵸? 제조원가 명세서에 들어갈 세금과 공과를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손익계산서에 세금과 공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바꿔줘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 열고, 자, 프로그램 보시면 맨 아래쪽 일단은 제조원가 명세서, 그죠? 원가 명세서가 제조원가 명세서죠. 들어가서 자, 세금과 공과가 없네요. 그쵸? 원래 맞는 게 공장의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 자, 350 해주고, 그쵸? 자, ESC 손익계산서
자, 세금과 공과 딱 350만 원이네요. 350만 원이 넘었으면 350만 원 빼면 되죠. 근데 딱 맞게 350이니까 요거를 삭제해 주면 돼요. 삭제. 이렇게. 자, ESC. 그리고 뭘 해줘야 된다? 원손이제. 자, 원손이제 배웠지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손이익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명세서에 제품 제조원가가 그죠?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안에 있어요. 매출원가 안에 제품 제조원가랑 같아야 돼요. 다르면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결과물이 뭐예요? 이걸 바꾸면 단기순이익 바뀔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랑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랑 그죠? 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랑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 잉여금이 같아야 돼요.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원손이익제. 자,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일단은 전기분 원가명세서. 원가명세서가 시작이죠. 자, 결과물이 뭐예요? 제품 제조원가예요. 이거를 써줘야 돼요. 107-650-000. 그래서 107-650-000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아까 봤었죠? 어디? 제품 매출원가 안에 제품 매출원가에 제품 제조원가 똑같은 게 있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바꿔줘야 돼요. 650 뿔 엔터 치고 그러면 확인 누르면 단기순이익이 또 바뀌어요. 단기순이익이 1853만원으로 바뀌었죠. 1853만원 이걸 또 써줘야 돼요. 1853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원손잉제. 자, 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에 단기순이익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단기순이익이랑 똑같네요. 그죠? 똑같으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자, 잉여금 처분계산 결과물이 뭐예요? 결과물은 아니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요거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3226만 그쵸? 또 써볼게요. 3226만 이렇게. 자,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뭐랑 똑같다? 2월 이익 잉여금 이렇게 똑같죠? 똑같은 거 안 바꾸면 돼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자, ESC 빠져나갑시다. 자, 그 다음 일반전표 한번 풀어볼게요. 일반전표. 자, 일반전표 1번 문제 같이 해볼게요. 회사는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 중인 기경상사에 받으러 온 100만원을 한국은행에 할인하였으며 할인료 25만원을 공제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대요. 자, 받으럼을 할인한다는 거는 이 받으럼을 은행에 처분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변에 받으럼 나가고 금액은 100만원이네요. 자, 받으럼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죠. 자, 일반전표에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반전표 채권 채무, 그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럼 지급원,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선급금, 선수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거는 밑줄을 치고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일단은 할인료 얼마예요? 26만원이에요. 할인료 계정 과목이 뭐다? 자, 받으럼이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을 은행에 처분했으니까 그죠? 처분하고 손실이 생겼다.
그래서 할인료는 어음 할인, 매출자권, 처분 손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 예금 74만원이 들어오겠네요. 74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문제. 본사 관리부 직원의 국민연금 80만원과 카드 결제 수수료 8,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일괄 납부했다. 납부한 국민연금 중 50%는 회사 부담분, 50%는 원천 징수 금액으로, 자, 이 나머지 50%는 본인 부담금, 직원 부담금이겠죠. 회사 부담금은 세금과 원가, 그쵸? 본인 부담금은 다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일단 예수금이 4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 부담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죠? 세금과 공과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하죠. 지금은 국민연금이니까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가 8,000원 있죠, 그죠? 8,000원은 카드 수수료. 당연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얼마다? 80만 8천원. 이렇게. 자, 됐죠? 다음 3번 문제. 공장에서 사용할 비품 공정가액 500만원을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대요. 비품을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일단 비품이 들어오죠. 차변에 비품 500만원. 자,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뭐라 그래요? 자산 수중이익이죠. 자산 수중이익 500만원.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 면제이익, 이런 게 있죠. 자, 됐죠? 4번 문제. 경기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지급했다. 돈이 나간 거예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어요.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100만원. 이렇게. 자, 계약금 준 거니까 뭐예요? 선급금이에요. 선급금 100만원. 자, 선급금 거래처 써야 돼요. 밑줄 이렇게. 됐죠? 5번 문제.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에 간이 영수증 수취하였다. 간, 비용으로 처리하려. 소모품인데 비용이니까 뭘로 처리하면 돼요? 소모품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금액 얼마예요? 7만원. 대변에 현금 7만원.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소모품비 7만원. 대변에 현금 7만원. 이렇게. 자, 다음 문제 6번. 6번 문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ABC 주식 100주를 주당 25,000원에 취득하였다. 이와 별도로 발생한 취득시 수수료 5만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자,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그럼 단기 매매증권 같은 경우는 늘 나오죠. 수수료가 있을 때 따로 쓴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자, 단기 매매증권 수수료 비용만 몇 번째를 써야 돼요? 984번을 써야 돼요. 이거 외워둬야 돼요. 자, 판관비가 아니라 98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은 100주를 25,000원에 사왔어요. 그러니까 250만원이에요. 250. 그 다음에 수수료는 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돈은 다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통예금 합치면 255만원. 이렇게. 자, 됐죠? 자, 분계를 다 했으니까 한번 빠르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열고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1번부터 클릭. 자, 일반 전표 1번 문제 8월 달이에요. 08 엔터. 며칠이다? 05 해주고 3번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많이 나올 때는 한자 더 쓰세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자, 엔드 26만원. 자, 날짜 엔터. 똑같은 건 엔터. 차변에 또 뭐 있어요? 103 보통 예금 엔드. 금액은 74만원. 자, 날짜 엔터.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바드럼이죠? 110 바드럼. 자, 바드럼 밑줄 쳤으니까 거래처를 써야 돼요. 경기. 자,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세요. 자, 2번 문제도 8월 달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8월 10일. 자, 3번 차변에 예수금 엔드 40. 자, 날짜 엔터, 차변 엔터. 그 다음에 세금과 공가 사무실 거,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거. 페이지 다운 누르면 밑으로 바로 내려가요. 페이지 다운. 자, 엔드 40. 자, 날짜 엔터, 차변도 엔터. 뭐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 얘도 판매비와 관리비 거. 엔드 8,000원. 팔불.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253 미지급금. 거래처 하나 카드. 이렇게 되겠죠. 하나 카드. 자, 다음 문제 3번도 8월 달이에요. 그럼 여기서 20일 하면 되겠죠. 3번 차변에 비품 엔드 500만원. 그 다음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4번 문제는 9월 달이죠. ESC 한 번만 누르고 9월 달 09 엔터. 41 04. 자, 3번 차변에 선급. 자, 선급금 있어요. 선급금. 거래처 써야 되죠. 경기. 이렇게. 자, 엔드 100만원. 날짜 엔터 치고 4번 대변에 103 보통 예금. 합계 맞으니까 밑으로 내리면 돼요. 자, 5번 문제 10월 달이에요. 그럼 ESC 한번 누르고 10월 엔터. 자, 28일 3번 차변에 소모품비죠. 소모품비 판매비와 관리비 할 거니까 맨 밑에 거 페이지 다운. 이렇게. 자, 엔드 7만원. 자, 날짜 엔터. 그쵸? 4번 대변에 101 현금. 밑으로 내리고. 자, 6번 문제 12월 달이에요. ESC 한번 12월 엔터. 자, 며칠이냐면 1일 01 3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자, 엔드 250. 자, 날짜 엔터, 차변 엔터. 수수.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뭐 써야 돼요? 984번. 이렇게 해주고 5만원. 자, 날짜 엔터. 4번 대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그러면 일반 전표가 끝났어요. 자, ESC. 자, 이제 메인 매출 한번 풀어볼게요. 메인 매출. 큰 문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자, 1번 문제 볼게요. 7월 5일 제1상사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를 결제받고 발행한 매출 전표. 자, 신용카드 매출이죠. 제품 매출. 금액만 보면 돼요.
80만원에 8만원이네요.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얼마예요? 8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는 8만원이에요. 그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자, 카드로 결제했지만 상품, 제품, 원재료는, 그쵸? 이건 제품이니까. 카드로 결제했어도 외상자를 써야 돼요. 외상, 매출금, 금액은 88만원. 자, 외상 매출금 밑줄. 17카과죠. 17카과. 과세 유형은 17카과. 자,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주의할 점은 메인 거래처를 쓰기 때문에 우리 채권 재무에 따로 거래처를 쓸 필요가 없지만 거래처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처 변경해줘야 될 거는 카드, 어음배서양도, 가지급금 이런 거는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자, 우리 공급가액란을 쓸 때 그쵸?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써야 돼요. 요거 메인 매출에서는 요거를 주의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카과잖아요, 그죠? 카과. 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요 외상 매출금에 카드 거래처 거래처 변경을 해줄 거예요.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연분홍 상사에게 다음과 같은 제품을 매출하고 100만원은 현금으로 1500만원은 어음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 일단은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쵸? 3000만원에 300만원. 돈은 현금이 100만원, 1500은 어음 받고 받으러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겠죠? 자,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3000. 그 다음에 부가세는 300이에요. 부가세, 예수금 300. 그 다음에 팔았으니까 돈 받을 건데 일단 현금이 100만원.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은 거. 받을 어음이 1500. 자, 나머지는 여기 써 있죠? 나머지는 1700이에요. 1700. 자, 얘는 외상 매출금이죠. 이렇게. 자, 매출 쪽 세금 계산서, 그죠? 매출 쪽 세금 계산서 과세 11과세예요. 11번 과세.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3번. 제주공장 직원들의 야근 식사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국내산 쌀, 그쵸? 면세 쌀은 면세 11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였다. 지출 준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어요. 그쵸? 그럼 뭐예요? 현면이죠. 현금 영수증 면세. 그리고 공장 직원이에요. 5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쵸?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제라고 쓰고 금액은 110만원. 자,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110만원. 그쵸? 증빙은 현금영수증이에요. 현금영수증인데 쌀 면세니까 60이 현면, 현금영수증 면세, 현면 이렇게 되겠죠. 4번 문제. 미국의 나이스 플래넷에 5만 달러를 지금이 선적일은 10월 30일이래요.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수출 대금 중 2만 달러는 10월 30일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나머지는 11월 3일에 받기로 했대요. 자, 일단은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수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2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10월 30일 날. 그럼 2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2,800만 원. 2,8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11월 3일 날 받을 거야. 미래에 받을 거야.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3만 달러예요. 3만 달러 곱하기, 그쵸? 미란율을 우리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이니까 오늘 환율, 선적일 환율을 따져야 되겠죠? 선적일 환율 10월 30일. 그래서 3만 달러 곱하기 1,400원 하면 4,200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더한 게 뭐예요? 제품 매출 7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직수출이니까, 그죠? 직수출, 뭐다? 16수출. 16수출.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5번. 제니 빌딩으로부터 영업부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별도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려 하다. 자, 미지급금을 회계 처리하래요. 자, 분개해 볼게요. 차변의 임차료 30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가 30이죠.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자,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다음 달에 지급한대요. 미지급금. 합쳐서 330. 이렇게. 자, 매입조 과세고, 증빙 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50일 과세겠죠. 50일 과세. 됐죠? 6번 문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고자 한다. 건물 철거 비용에 대한 시운 건설로부터 아래의 전자세금계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선유 자동차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을 받아 보관 중인 선유 자동차 발행 약소금으로 전액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자, 구 건물을, 그쵸? 철거할 거예요. 그럼 구 건물 가격, 그 다음에 철거 비용 다 어디로 들어가요? 토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불공이 되겠죠. 자, 철거 비용이 6천에 600만 원인데, 이거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토지. 그래서 차변의 토지, 6,600. 불공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자, 그 다음에 어음을 배서양도 했어요. 어음을 배서양도 하면 원래 상품 제품 원재료만 외상자 어음자를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배서양도 했으니까 토지더라도 그대로 바들어음을 써야 돼요. 이렇게 6,600. 그 다음에 배서양도 거래처 변경해 줘야 되죠. 그래서 밑줄 거래처 변경. 자, 오사불공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를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6죠. 일단 메인 매출 전표 클릭.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 7월달 07 엔터. 자, 7월 5일이에요. 05 이렇게 하고 과세 유형은 17 가과.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 이렇게 쓰고, 자, 카과잖아요. 그죠?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88만 원. 엔터 치는 순간 80에 8만 원 자동으로 나눠지겠죠. 자, 거래처는 제일 상사 엔터.
자, 신용카드를 썼으니까 신용카드, 그쵸? F2 눌러서 무슨 카드냐? 이거죠. 무슨 카드를 사용했어요? 삼성카드. 삼성카드. 자, 분계는 항상 3번 혼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분계를 보면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는 맞아요. 그러면 방향키 내려서 3번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이렇게. 그리고 카드를 결제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변경해야 돼요. 삼성 카드 엔터. 자, 2번 문제. 같은 7월 달이죠. 그럼 여기서 입력하면 되겠죠. 7월 11일.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 제품을 팔았어요. 제품. 금액은 3천만원. 부가세 300. 거래처 연분홍 상사 해주고. 자, 전자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분계는 3번. 자,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 부가세 맞아요. 방향키 밑으로 내리고 3번 차변에 자, 현금 101 현금이죠. 101 현금 얼마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그쵸? 바드럼 110 바드럼 1500 해주고 또 3번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다 맞죠? 엔터. 자, 그 다음 문제 3번은 10월 달이에요. ESC 한번 누르시고 10월 엔터. 며칠이에요? 1일 01 해주고 자 62 현면 62 현금 영수증 면세 이렇게 자 마트 뭐 복리후생비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겠죠. 자 금액은 110만원 이렇게 해주고 거래처는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 자 그 다음에 3번 혼합 그렇죠? 차변의 원재료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되겠죠. 복리후생비인데 공장 직원이니까 제조원가 이렇게 제조원가로 해주면 돼요. 제조공장 직원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103 보통예금 엔터. 자, 다음 문제 4번 같은 10월 달이죠?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죠? 30일 그렇죠? 16 수출, 직수출 제품 이렇게 써주고 금액은 7천만원이에요. 7천. 자, 거래처 나이스. 자, 됐고. 자, 영세율 구분 F2. 그쵸? 16 수출이면 1번. 12 영세면 3번이에요. 지금은 16 수출이니까 1번이죠. 직접 수출, 직수출. 자, 수출 신고번호 없고. 자, 3번 혼합.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은 맞고.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자, 외상 매출, 보통 예금부터 쓸까요? 자, 103 보통 예금 2,800. 그 다음에 또 차변에 108 외상 매출금 4,200. 됐죠? 엔터. 자, 5번 문제. 11월 달이니까 ESC 한번 11월 엔터. 30. 자, 과세 유형은 50일 과세. 임차료라고 쓸게요. 임차료. 해주고 금액은 300만원 부가세 30 거래처 제니빌딩 자 전자 있나요? 전자 있죠? 1번 전자 3번 혼합.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꿨는데요? 임차료 800번대 임차료 그쵸? 영업부니까 800번대 임차료 해주고 4번 대변에 253 미지급금 됐죠? 엔터.
자, 6번 문제. 12월 달이네요. ESC 한번. 12월. 엔터. 11. 오사불공. 과세유형은 오사불공. 이렇게. 자, 토지. 할게요. 자, 금액은 6천을 입력해야 돼. 6천. 합치기 전 금액. 원래는 6천에 600인데, 그쵸? 거래처는 시온건설 해주고, 자, 1번, 그쵸? 전자 있으니까. 자, 불공제 사유 F2.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6번이에요,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 엔터. 그 다음에 3번 혼합. 이렇게.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예요. 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쵸? 6천에 600이 합쳐진 거예요. 밑에서 자동으로 합쳐지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110 바드럼. 바드럼은 배수형도 한 거니까 거래처 변경해 줘야 되겠죠. 선유 자동차 이렇게 엔터. 자, 하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끝났어요. ESC 빠져나가고. 다음 문제, 큰 문제 4번. 자,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됐죠. 오류 수정이죠. 자, 1번 보면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것을 일반 전표에 입력했대요. 그럼 일반 전표는 지우고 어디다가 입력해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그쵸? 주유 차량은 제조 공장의 운반용 트럭이래요. 운반용 트럭이니까 트럭이에요. 그죠? 불공이 아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불공 예외가 있어요.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공장차 화물차 트럭은 불공이 아니다. 자, 일반 전표 9월 1일로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클릭. 9월 1일. 지금 보면 차량 유지비 11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걸 삭제할게요. 삭제. 자, 빠져나오고.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자, 메인 매출 전표에 9월 엔터. 며칠이에요? 1일. 이렇게 해주고. 자, 분계를 새로 할 거예요. 자, 현금 영수증 과세죠. 현금 영수 있으니까 매입 쪽 현금 영수 과세 60일 현과. 그쵸? 차 수리, 차 주유. 자, 주유 이렇게 쓸게요. 자, 현과 카가 건별은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입력해요? 11만원. 입력하면 자동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득 주유소 해주고 엔터. 자, 3번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500번대. 공장차니까 500번대 차량 유지비 해주고,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현금이에요. 101 현금. 이렇게. 됐죠? 자, ESC 빠져나갈게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일단 일반 전표예요. 그죠? 부가세가 없어요. 보니까. 일반 전표 11월 12일 들어가 볼게요. 일반 전표 클릭. 일반 전표 11월 12일이죠? 11월 12일. 자, 퇴직연금 운용자산 보통예금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한번 문제를 다시 볼게요. 경영관리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당기분 퇴직급여 1,700만원을 이체하였으나 회계 담당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자, 맞는 거는 확정기여형이에요.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 그쵸? 확정급여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에요. 그래서 확정기여형으로 해야 되는데 확정급여형으로 했다. 그러면 자, 분계를 그쵸?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확정기여형이니까 뭘로 바꿔줘요? 퇴직급여. 퇴직급여다. 그 대신 어디에요? 경영관리부서 800번대.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됐죠? ESC. 그럼 다 됐죠? 큰 문제 5번 결산이에요. 결산 해볼게요. 자, 결산 1번 문제 7월 1일 가입한 하나은행에 전기야금 1000만원에 대한 기간 경과분이면 예상이죠. 이자를 계상하다. 자, 일단은 전기 예금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연이율 몇 퍼센트? 4.5%. 4.5%.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예요? 자, 7월 1일부터 여기다 메모를 해볼게요. 7월 1일부터 결산까지 12월 31일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6개월. 그래서 6개월치만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올해이자가 6개월치예요. 올해이자 6개월치가 발생했지만 아직 못 받은 거예요. 만기 때 받겠죠. 그래서 12분의 6 하면 되겠죠. 1년치가 4.5%인데 6개월치를 못 받았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2만 5천원이 나오죠. 22만 5천원이 올해 이자다. 그러면 못 받은 수익 뭐예요? 미수 수익 22만 5천원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죠. 22만 5천원. 자, 됐죠? 2번 문제 경남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중 50만원은 2025년 11월 30일 상환일이 도래한대요. 현재 연도는 2024년이에요. 116회는 2024년. 그러니까 만기가 내년에 돌아올 거죠. 내년에. 그렇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장기차입금이었는데 만기가 11월뿐이 안 남았어요. 11개월뿐이 안 남았죠. 그래서 1년 안쪽으로 다가왔죠. 그냥 유동성 대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5천,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5천. 그래서 유동성 대체를 할 거다. 장기차입금 밑줄, 그렇죠? 유동성 장기부채 밑줄, 거래처 입력할 거예요. 자, 3번 문제. 이익이 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 5,234만 6,500원, 부가세 대금 5,274만 9,000원, 부가세 정리분계를 하래요. 자,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을 없애줘요.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5,234만 6,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써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은 5,274만 9,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미수금,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미지급세금이에요. 지금은 차액이 차변에 생겼으니까 뭐 쓰면 돼요? 미수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차액은 40만 2,500원 이렇게. 자, 결산분계 3개 다 풀어봤어요. 그죠? 그럼 입력을 하면 되겠죠. 결산은 12월 31일 일반전표 12월 31일. 자, 입력해 볼게요. 일반전표 클릭. 날짜는 12월 31일 쓸게요. 자, 3번 차변에 미수 수익, 미수 수익 엔드 22만 5천원. 4번 대변에 이자 수익
22만 5천원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2번 문제. 3번 차변에 장기 차입금을 먼저 없애줘요. 장기 차입금. 거래처 써야 되죠. 경남은행. 자, 엔드 5천. 자, 4번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자, 5천 맞죠? 밑으로 내리고. 3번 문제. 자, 3번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엔드 5,234만 6,500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차변 있죠? 미수금 엔드 40만 2,500원. 자, 4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합계 맞죠? 5,274만 9천원.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자, 결산 입력이 끝났어요. 자, 조회해 볼게요. 조회. 자, 일단은 ESC 큰 문제 6번 조회. 자, 1번 3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 자, 가장 큰 거래처는 뭐예요? 거래처 원장. 그쵸? 뭐 요령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서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면 돼요. 거래처 원장. 자, 1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니까 108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쭉 엔터. 숫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엔터. 자, 물음이 뭐예요? 외상매출금 잔액을 봐야 되겠죠. 잔액이 가장 큰, 누가 제일 커요? 5천만 원이 가장 크죠. 그쵸? 양주기업 5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회사명은 양주기업이고 금액은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되죠. 됐죠? 자, 2번 문제.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24년에 배당금을 언제 수령했는지, 그쵸? 자, 뭐 월계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ESC 뭐 합산도 되고 거의 다 돼요. 자, 월계표 들어가서 그 대신 당기니까 1월부터 자, 월계표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이렇게. 그래서 뭘 찾으면 돼요? 배당금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니까 쭉 내려서 여기 배당금 수익 있죠? 그렇죠? 배당금 수익에서 더블 클릭하면 자, 이게 나오죠. 4월달. 자, 4월 25일 날 배당금 받은 거예요. 220만 원을. 그래서 물음이 몇 월 달만 물었으니까 그렇죠? 받은 달은 4월 이렇게 되겠죠. 4월 달. 됐죠? 자, 3번 문제. 부가세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볼까요? 부가세 신고서. 여기 부가세 메뉴에 부가세 신고서 클릭.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그래서 04 엔터, 06 엔터 이렇게 쭉 엔터 숫자 나올 때까지. 근데 물음을 잘 보셔야 돼요. 물음 뭐라고 돼 있냐면 매출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자, 매출은 여기 빨간 쪽이요. 근데 세금 계산서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2억 9,539만 5천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세금 계산서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매출 쪽 세금 계산서. 그래서 답은 자 2억 9,539만 5천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 푼 거예요.
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6번만. 자, 프로그램 중에 맨 마지막 보면 여기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있어요. 클릭하고, 자, 이쪽은 객관식을 풀고 체크하는 곳이죠. 그렇죠? 여기 조회는 여 부분이에요. 큰 문제 6번, 조회는 여기다 입력한다. 양주기업, 금액은 5천. 그 다음에 몇 월달? 4월달. 3번 금액은 2억 9,539만 5천원 해주고, 자, 다 입력했으니까 닫기. 그리고 이제 이론까지 다 입력하면 답안 저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